8년 전에 남편 애도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혼을 했습니다. 이혼 후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과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. 2년 전에 사별한 남성을 만나 연애를 하던 중에 최근에 저 말고도 다른 여자 2명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포건하고 집착하면서 너무 무섭게 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 사연은 좀 몇 분이 이런 형태 비슷합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남편 애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돼서 누군가를 만나서 나름대로 이제 사귀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자 딱 하니까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이 진짜 아이한테도 막 위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안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협박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또 악화되면은 이제 그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런 사연들이 종종 옵니다. 그런데 요거를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일단은 8년 전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. 전 남편이 외도를 한 겁니다.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. 그때 그 전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분명했을 겁니다. 그러나 이혼했으니까 전 남편은 일단 빼놓고 자 그런데 전 남편이 외도를 했다.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. 그래서 8년 전에 이혼하기 전에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는 잘 모릅니다. 분명한 거는 뭔가 노력을 했을 겁니다. 그러면 내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커졌다는 뜻입니다. 왜? 외도를 한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외도를 한 남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노력을 한다.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든 분노를 하든 아니면은 뭔가를 맞춰주려고 하든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힘들어하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것 또한 노력입니다.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외도를 한 남편의 관계 중독은 점점 악화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됐다.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됐어. 라고 해서 이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은 이혼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이혼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거거든요.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. 이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. 대신 내 외상 트라우마는 매우 키워놓은 거예요. 그리고 외도를 한 배우자 즉 외도를 한 남편의 관계 중독도 매우 악화시켜놓고 이제 이혼한 거죠. 즉 몽땅 다 파괴시켜놓고 이제 이혼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. 그래서 많이 악화되고 이혼한 남편은 뭐 그렇다 치고 전 남편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외상 트라우마를 매우 강력하게 키우면서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혼을 진행을 합니다. 그게 8년 전 얘기예요. 이제 이혼했던 게.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 예를 들어 이혼을 하자 뭐 하자 나는 이혼은 안 한다 아니면은 뭐 도망 다니기도 하고 뭐도 하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겠죠.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장난 아니거든.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막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.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외상 트라우마는 훨씬 더 강력하게 커졌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. 왜? 이제 왜 살 것 같으냐? 그 대상이 사라져버렸잖아요. 이혼을 하면서 끝나버리니까 이제 나의 외상 트라우마가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. 왜? 남편과 연결되는 게 내가 끊어버렸기 때문에. 그래서 결혼 생활했던 거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 이거를 끊어냈습니다. 자, 여기에 나름대로 그래도 아이들에 대해서 내 외상 트라우마는 가지고 있지만 매우 강력해져 있지만 최악으로 간 상태는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바라보면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내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 오셨을 겁니다. 잘 살아 오신 거예요.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잘 살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대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과 잘 살아 오려고 그러면은 남자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. 남자를.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. 왜냐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에서 외상 트라우마가 이미 내 매우 강력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
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관계없이 최하가 관계 중독이 발생합니다. 이미 발생된 사람이라면 더 악화되고요.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? 그러면 그나마도 어떻게 됐든 살아가려면 견디시라고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양육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상 트라우마를 덮어버린 거 키우진 않았어요. 덮어놓고 이제 현실에서 살아갑니다. 자, 그렇게 살아온 건 나름대로 볼 때는 잘 살아온 거, 이렇게 살면 됐지. 왜? 외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했던 그런 일들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즉 잊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덮어놓으면 그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나름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. 그러다가 일을 할 때가 됐던, 일을 하면서가 됐던,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취미 활동이 됐던 뭔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. 근데 2년 전에 사별한 남성을 만났다. 그 사별한 남성이든 이혼한 남성이든 미혼인 남성이든 관계없이 만났어. 그렇게 되다 보면 참 재밌죠. 연애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. 물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고 뭘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연애 관계로 갑니다. 참 특이한 거는 성이 쉽게 움직입니다.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는 성이 매우 쉽게 움직이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를 합니다. 자, 가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내 외상 트라우마가 또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연애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그렇게 가면서 좋죠. 이제 일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에 관련된 건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연애하고 정말 옛날에 그 연애할 때보다도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. 왜? 외상 트라우마가 그만큼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. 점점.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그 남성은 나의 외상 트라우마의 반응에 완전하게 중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사별했던 남성이든 이혼한 남성이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초혼 즉 결혼도 안 했던 그런 미혼 남성이든 이유야를 막론하고 최하가 관계 중독에 들어가게 됩니다. 왜냐하면 외상 트라우마는 내가 하는 말 하면 내 개인 관련되어 있는 과거에 관련되는 개인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나가면 그게 남자들에게는 무조건 반응으로 인식됩니다. 무조건. 그래서 그 남자가 훨씬 더 잘해줍니다.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줘요.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정말 좋아요. 그런데 뭔가가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.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안 만나려고 들거나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,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정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남성 중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잃을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를 해도 자기는 뭐 잃을 게 없어요. 그러면 지금 간신히 아주 엄청나게 반응해주는 매우 강력한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에요. 매우 강력하게 반응해줬던 이 여자가 자기랑 안 만나겠대 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. 이 사람이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.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좋을 때는 진짜 좋아요.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. 뭐든 다 맞춰줘요. 왜?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. 시간이 많아서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줍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있게 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그렇게 하면은 왜지? 아주 우연하게 보니까 여자가 있네. 다른 여자들이. 그 여자들을 만나면서도 왜 나를 만날까? 내가 그 여자들보다 훨씬 반응을 잘해주거든요.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만나요.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. 그 대신 최고의 한 명인 거죠. 굉장히 잘해준다는 얘기는. 자, 문제는 뭐냐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이거는 아니잖아요. 가뜩이나 남편 외도로 고통을 받았던 난데 그러니까 갑자기 외상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.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. 딱 끊습니다. 그렇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남자가 돌변을 합니다.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, 뭐 하다, 내가 다 정리할게, 뭐 할게. 옛날 그 남편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똑같습니다. 관계 중독이니까. 그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차피 이 여자 안 돌아온다? 이 여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물리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. 협박을 하기도 하고, 안 만나면은 막 갑자기 욕 막 하고, 폭언하고 폭력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.
엄청나게 무섭게 합니다. 지금까지 전 남편보다, 그러니까 전 남편의 남편에 대할 때 전 남편인 경우는 우여곡절을 겪었죠. 이혼할 때. 그런데 그건 고양이에요. 이제 만난 사람은 호랑이에요. 호랑이. 걸리면 뒤져요. 이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. 이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집착해. 특히 굉장히 강력하게 협박을 하든 폭언을 하든 뭐를 하든 막 하게 되면 그거와 함께 뭐가 따르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성에 집착합니다.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. 이게 미친 거예요. 한마디로요. 이제는 필요 없어요. 헤어져? 그러면 넌 그냥 못 헤어져. 몸뚱아리 넣고 가. 이렇게 가버려요. 이 사람들은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. 그리고 다른 여자를 또 그냥 정리하느냐. 아니에요. 대놓고 해요. 그냥.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.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너무 지금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되면서 이제 협박도 받고 있고, 이게 뭐지? 그러니까 아이들, 일,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. 최대 위기가 또 오고 있는 거죠. 물론 얘기하는 됐어요. 이미 예전에 남편에 대할 때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어차피 불행하거나 최악의 인생으로 가는 건 수순인데, 이제 그게 온 것뿐이에요. 이제 닥쳐온 거죠. 8년 만에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 무너지는 차원이 아니에요. 이제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어요. 자, 이럴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힘든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.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. 물론 이 남자에 의해서 사별한, 지금 이 남자에 의해서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명이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습니다. 자칫 잘못하면. 그래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, 이게 또 남자면은 또 골치 아파요. 왜냐하면 또 대가를 원하게 되거든, 그 사람이.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폭언을 한다든가 집착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녹음할 건 녹음해 놓고,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것들을 다 모아 놓고,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.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. 정말 어려워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남자가 정신 차려주길 바라겠지만 그 남자 정신 이미 나갔습니다. 이미 끝났어요. 범죄자를 지금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폭언, 폭력 관련된 게 있거나 또는 집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싹 모았다가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,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싫어 막 이렇게 가는데 강제적으로 막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성관계를 했다, 그거 다 성폭력이거든요. 그 다 모아놓으세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한 방에 보내세요.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일단은 내가 보호가 돼야 돼. 그 사람으로부터.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증거를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없는 걸 만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. 법적 절차들에 관한 거예요. 일단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나를 보호하고,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관련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,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남자를 구속시켜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또 이게 아니었고 뭐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간다.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보복합니다. 굉장히 위험한 상태. 지금 본인이 범죄에 노출이 돼 있어요.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고 만났던 남자가 세상에 가장 최악인 남자를 지금 만난 거예요. 잘해준다라고 관심을 주는 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면서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종지부를 찍느냐 아니냐가 지금 걸려있거든. 근데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막 나가지 마시고 견디지 마세요. 그러면 계속 강화되고 악화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을 좀 하세요. 그래서 법률적 상담을 할 때 제1우선이 나와 내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호를 하게 할 거냐. 그러면 그 전까지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뭐를 어떻게 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서, 우리가 변호사는 꼭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요즘 무료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모아놓고,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신고가 됐을 때는 구속을 원칙으로 가길 수 있도록 진행을
해야 합니다. 그 사람은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. 지금은 너무 위험한 상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스토커하고 다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남자를 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, 이거부터 먼저 연구를 하는 게 1번입니다. 다 필요 없어요. 일단 살아야 돼요. 내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행복이든 뭐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범죄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첫 번째가 돼야 되고, 두 번째는 내가 그 전에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,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받고 있고, 그러다가 이번에 이 남자로 인해서 내 외상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력하게 수백 배 지금 커졌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나의 또 두 번째는 이제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원래 일상으로 예전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갔던, 가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나를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외상 트라우마로 인한 이 결과는 사실은 좀 약간 참혹한 결과입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. 의외로. 이러도 저러도 못해요. 그 상대 남자들한테 이용당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. 왜? 자기가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. 이게 다 까발려지면은 내 아이 얼굴 들고 못 다니고 이게 계속 피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하고요. 그리고 잃을 게 너무 많아요. 그렇게 되면은 무서워지거든요. 그거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, 나를 보호하고 내 아이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일단은 나로부터 분리시키는, 즉 그 사람들 범죄자거든요. 그 이용당하는 거예요. 지금 내가 범죄자로부터 나를 일단은 한 템포를 끊어놓고 난 다음에, 그리고 무조건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돼. 안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. 내 아이도 걸려 있는데.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그 남자, 이 범죄자인 남자로부터 일단은 내가 벗어나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첫 번째. 두 번째는 나를 치료해서 회복시켜 놓는 거. 이건 필수예요. 무조건. 이 두 가지는 필수예요. 순서에 의해서. 반드시 진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하면은 회원님 인생 여기서 끝난 거예요. 이걸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